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그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냐면 사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바 7 버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메서드는 public, abstract, 추상 메서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문한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뭔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동작하고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동작하고 말이 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씩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추상 메서드예요. 추상 메서드. 바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도 추상 메서드가 있고요. 셀러에도 추상 메서드가 있는데 마침 두 개의 메서드가 동일한 거예요. 리턴 타입 똑같고 메서드 이름 똑같고 그리고 파라미터 똑같고 둘 다 바디는 없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마음대로 구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리턴 타임만 맞춰서 그 다음에 파라미터만 맞춰서 기능은 얘가 구현하기만 하면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더라도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구현만 하면 됐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바 8 버전부터는 디폴트 메서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디폴트 메서드가 뭔가요? 디폴트 메서드는 바디가 구현되어져 있는 메서드예요. 바디가 구현되어 있는 메서드. 자, 바이어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퍼블릭에 선언 안 돼 있지만 이 메서드는 퍼블릭이에요. 어떤 클래스에서나 공개가 된 그런 메서드고요. 디폴트, 인터페이스에서 디폴트라고 하는 의미는 바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리턴 값이 없다는 얘기고요. 파라미터 없어요. 이게 자바 8 버전부터 이런 문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자, 주문 이런 식으로. 근데 마침 셀러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도 디폴트로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구현 내용이 당연히 다르겠죠. 바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구매자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위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구매자를 위한 어떤 주문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을 거고 셀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판매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판매자를 위한 어떤 구매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바이도 구현하고 셀러도 구현하는 이 클래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커스터머는 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만 하고 있으면 되고 셀러라고 하는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디폴트 메서드는 클래스의 상속처럼 물려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쪽에만 그런 디폴트 메서드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2번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인터페이스 메인 2번에서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응? 디폴트 메서드는 밑에서 구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현하지 않았고 대신에 객체 생성해서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해서 딱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디폴트 메서드가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시그니처를 갖는 메서드를 두 개를 둘 다 상속을 하고 있는 거죠. 커스터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페이스 하나, 인터페이스 둘. 그런데 이쪽을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쪽을 구현하는 클래스가 같은 클래스예요. 디폴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디폴트 메서드, 여기에 있는 디폴트 메서드는 그거는 마치 상속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더가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커스터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도대체 커스터머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오더는 위쪽에 있는 오더냐 아래쪽에 있는 오더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불러야 되는 호출했을 때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오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바이어에 있는 오더를 호출해야 되는 건지 셀러에 있는 오더를 호출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중상속의 문제점이에요. C++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다중상속의 문제점이에요.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이쪽 클래스에서도 메서드가 있고 이쪽 클래스에서도 메서드가 있는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메서드예요.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상속받는 클래스가 구현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 관계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걸 할게요.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같은 시그니처라고 하면 리턴 타입 이름 파라 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그니처를 갖는 메서드가 있는 경우.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도 오더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셀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도 똑같은 메서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메서드가 그냥 메서드도 아니고 무슨 메서드? 디폴트. 바디가 구현되어져 있는 디폴트 메서드.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셨죠? 바이어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셀러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똑같은 코드로 그냥 나온 거예요. 단지 여기만 달라진 거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이걸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 이름이 겹치는 것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디폴트라고 할게요.
디폴트 메서드 이름이 그 중복되는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시냐면 오버라이드를 가지고 해결을 하십니다. 오버라이드로 해결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얘가 알려줘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 내용 자체가 디폴트 메서드가 복수형이죠. 듀플러케이트 중복되는 바디를 갖는 디폴트 메서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개의 메서드를 동시에 이네릿 상속을 받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중복되는 거는 셀러 인터페이스에도 있고 바이어 인터페이스도 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네릿 상속받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바이어의 디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셀러의 디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위쪽 거 바이어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코드를 만들어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어떤 코드를 만들어 주는지 클릭해 보세요. 자, 제일 밑에 이런 코드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퍼블릭이고요, void고요, ord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오버라이드. 그리고 안쪽에서 뭐라고 썼냐면 by super order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by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의 오더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커스터머 클래스는 바이어 클래스의 오더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드가 정확하게는 바이어 클래스가 아니라 바이어 인터페이스죠. 아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이클립스의 그 에러 메시지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바이어 인터페이스의 오더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고 만든 코드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똑같은 메서드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얘만 쓰겠다예요. 얘만 쓰겠다.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하는 건 뭐예요? 셀러 클래스의 슈퍼 오더를 사용하겠다. 자,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다 여러분들이 못 외우시더라도요. 지금 이런 게 가능해요. 셀러 점 찍어 보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슈퍼가 보여요. 그렇죠? 누구 입장에 슈퍼예요? 커스터머라고 하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셀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슈퍼 타입이에요. 상위 타입이란 말이에요. 상위 타입. 셀러라고 하는 슈퍼 타입에 점을 찍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셀러라고 하는 슈퍼 타입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셀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오더죠. 오더. 디폴트 메서드. 오더가 보이잖아요. 오더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셀러 인터페이스의 오더 메서드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가 바이어 클래스의 오더만 이용하면 되는 건지, 바이어 클래스의 기능만 이용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셀러 클래스의 기능만 이용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이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둘 다 무시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해결하는 거는 디폴트 메서드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누구를 쓰면 될지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아예 둘 다 무시하고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오버라이드.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해 버린다.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를 해버린다가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라고 붙여주시고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아예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둘 중 하나의 클래스에 있는 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두 개 클래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복되는 메서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복되는 메서드를 해결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커스터머 3번 만들어 볼게요. 메인에서 여기 메인입니다 지금. 정말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커스터머라고 선언하시고요. 커스터머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커스터머 3번에서 점. 이렇게 해서 커스터머는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바이와 오더와 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와 오더와 셀을 가지고 있고요. 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오더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매자 주문, 판매자 주문, 커스터머 오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기능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둘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다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중복 다중상수의 문제점이에요. 이거 해결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열 출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한쪽 클래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양쪽 클래스에 있는 거를 둘 다 갖다 쓰기도 힘들고 근데 양쪽의 기능이 일부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런 코드를 새로 작성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중복상속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자바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런 모호함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인터페이스도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바디를 갖는 디폴트 메서드가 생기게 되면서 그 자바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바 8 버전부터. 그래서 그 호출 방법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 쓰고 점 쓰고 슈퍼라고 쓴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서드 호출하는 방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장이 끝난 거예요. 8장이 끝났고요. 더 교재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8장과 8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교재 순서를 이제 조금 우리가 바꿔가면서 할 거고요. 어디를 먼저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 11장을 먼저 할 겁니다. 11장도 순서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일부만 추려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데이터 타입. 그죠?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다? 기본 타입과 무슨 타입? 참조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본 타입에서는 불리언, 인트, 더블, 캐릭터. 그죠? 참조 타입은 클래스. 참조 타입은 클래스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여기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렇죠? 자바, 메모리, 모델이라고 스택, 힙, 메서드 영역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상속이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상속할 때 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왔죠.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인터페이스.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연산자. 연산자는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대입을 하겠다.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겠다. 크거나 같은지 비교하겠다. 뭐 AND 연산하겠다.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죠. 그렇죠? 네. 제어문의 종류에는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 조건문이라고 하면 if, else 생각나셔야 되고요. 스위치 생각나셔야 돼요. 스위치 케이스. 반복문은 for문하고 while문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나 제어문을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무엇을 설계를 하는데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데 데이터 타입은 필드를 선언하는 부분. 필드를 선언하는 이 부분이 데이터 타입이고요. 데이터 타입이고 메서드를 만드는 부분. 메서드를 만들죠.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죠.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 때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능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연산을 해야 될 거고요. 연산자.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건 검사를 해서 실행할지 말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연산자와 제어문이 필요한 부분은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자바의 기본이에요. 자바의 기본. 쭉 정리가 되세요.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한 내용. 3주가 거의 끝났죠, 이제. 내일 금요일이 오르니까. 3주 동안 한 내용이 다 이거예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서 필드를 만들어주고 연산자와 제어 문장들을 이용해서 메서드의 바디를 잘 구현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클래스를 설계하는 거. 이게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자바의 기본은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의 기본은 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응용이에요. 그래서 자바 JDKN 그래서 응용 부분 중에서 일단 챕터 11은 뭐냐면 자바 JDK 안에 중요한 클래스들이 뭐가 있느냐. 뭐 오브젝트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래퍼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11장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10장 예외 처리를 할 거고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순서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서예요. 이제 응용 부분입니다. 자바의 응용 부분은 기본 클래스, JDK 기본 클래스, 그 다음에 그런 기본 클래스 중에서 컬렉션, 그 다음에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만 파일 입출력, 그 다음에 오라클, 연동.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빠진 게 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부터는 거의 대부분 뭔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걔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바의 기본 문법이 어떻게 돼 있고,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기본적인 거에 중심을 뒀다면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는 그럼 실제로 JDK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메서드, 그런 클래스와 그런 메서드를 어떻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응용 부분에 집중을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교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장 다음에 나오는 게 9장이에요. 9장의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thread라고 하는 그 챕터를 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UI 하기 전에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라고도 부르고 내부 클래스라고도 부르는데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오른쪽 클릭. 새 프로젝트 만들게요. 자바 프로젝트. 랩 10번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래퍼라고만 하겠습니다. 래퍼.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래퍼. 그리고 다른 것들은 바꾸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네,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면은요.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패키지. 프로젝트 밑에서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as.java.wrapper 라고 할게요. 래퍼 1번이라고 할까요? 래퍼 1번. 피니쉬. 자, 클래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를 만들게요. 래퍼 메인 1번.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됩니다. 메인 메서드. 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10번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패키지 래퍼 1번 패키지 만들었고 그 안에서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랩. 여러분들 포장 음식 시키면 뭘로 싸가지고 오죠? 랩으로 싸가지고 오죠. 그 랩이에요, 이게. 랩.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감싼다는 뜻이에요, 감싼다. 네. 감싸주는 클래스라는 뜻입니다. 감싸주는 클래스. 말 그대로. 네. 이게 뭐냐면 자바의 기본 타입을 감싸는 클래스.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까요?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몇 개 있어요?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몇 개 있죠? 8개.
불리언이냐, 숫자냐. 숫자인 경우에는 정수냐, 실수냐. 정수 같으면 바이트, 숏, 인트, 롱. 그 다음에 정수 중에서 좀 특별한 정수가 캐릭터. 실수는 플롯, 그 다음에 더블. 이게 기본 타입이에요. 기본 타입은 키워드로 되어 있고요. 키워드로 되어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고 이 기본 타입을 감싸는 래퍼 클래스, 감싸주는 클래스는 자바에서 클래스 이름은 뭘로 시작하죠? 자바에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불리언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주는 클래스는 대문자 B, 불리언이고요. 바이트를 감싸주는 클래스는 대문자 B, 바이트. 쇼트를 감싸주는 클래스는 대문자 S, 쇼트. 인트는 달라요. 인티저예요. 인티저. 그러니까 약자를 쓰지 않고요. 인티저라고 하는 풀 네임을 다 씁니다. 롱은 L만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캐릭터, 이것도 기본 타입과 클래스 이름이 다른데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플롯, 더블. 이게 래퍼 클래스 이름들입니다. 이게 래퍼 클래스 이름들이고요. 자,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 기본 타입만 있으면 되지.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클래스가 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제가 클래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클래스는 간단하게 뭐라고 했었죠? 클래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데이터 타입이다. 이게 클래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하는 것이고 필드로 선언을 하고 기능은 메서드로 만들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준 이름이 클래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본 타입은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기본 타입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메서드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타입이란 그냥 말 그대로 뭐만 있는 거? 메모리 딱 인트면 4바이트, 더블이면 8바이트 이렇게 메모리 공간 확보해 놓고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값을 직접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 타입 인트라고 하면 메모리를 몇 바이트? 4바이트 확보를 해서 거기다 정말 말 그대로 뭐 123 하고서 값 자체를 저장해 버리는 게 기본 타입이에요. 얘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래퍼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기능.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값도 하나 저장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값은 오로지 얘 하나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정수, 인티저 클래스다 그러면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다 그러면 인티저 하나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인티저 하나만 저장을 하는데 얘가 어떤 다른 그 기능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래퍼 클래스를 그러니까 기본 타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래퍼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자바를 만드신 분께서 래퍼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기본 타입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 타입 데이터를 다루는 메서드,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하기 위해서고요. 이거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왜 갑자기 또 다형성이 나오느냐? 저희 어제였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인트 배열이라고 만들지 않고 인티저 배열이라고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스트링 배열.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컨택트 배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 만들었던 거, 메서드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메서드 만들 때 메서드 몇 개 만들었어요? 인티저 클래스 따로, 스트링 클래스 따로, 컨택트 클래스 따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파라미터를 뭘로 선언했어요? 오브젝트라고만 선언하면,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선언하면 그 오브젝트 배열이 인티저 배열도 다룰 수 있고 스트링 배열도 다룰 수 있고 컨택트 배열도 다룰 수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속. 저도 소스 코드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인가? 이건 추상 클래스. 어디서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형성을 다룰 때 한 건데, 다형성. 이건 여기인가요? 6번, 7번. 7번 아니고. 혹시 몇 번인지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다형성. 여기다. 이겁니다. 4번. 이네리턴스 4번 볼게요. 이네리턴스 4번. 4번을 보시면 문자열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셈, 홍길동, 허균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있어요. 얘도 똑같은 모양으로 1, 3, 5, 7, 9 출력을 해줘요. 전기자동차가 있어요. 전기자동차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을 첫 번째 전기자동차, 두 번째 전기자동차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자, 이때 전부 다 무슨 메서드 사용하고 있어요? 프린트 어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프린트 어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 오브젝트 배열 타입. 오브젝트 배열 타입. 그러면 모든 클래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오브젝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A를 상속받는 B가 있을 수가 있고 B를 상속받는 C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ABC랑 전혀 별개의 AA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모든 클래스들을 여기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이 목적 때문이에요. 래퍼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바로 이것도 있지만 메서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형성을 사용을 해서 다형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인트라고 하면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부모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슈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슈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다형성을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트나 쇼트나 인트나 롱이나 전부 다 정수인데 얘네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슈퍼 타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트에도 적용되고 인트에도 적용되고 롱에도 적용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메서드 4개를 오버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은 별로 다르지 않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네. 코드는 중복되는 코드들이 생기는데 메서드는 오버로딩 4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면 인트 위에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트, 숏, 인트, 롱의 슈퍼 타입이 또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슈퍼 타입을 이용하면 바이트도 다르고 쇼트도 다르고 인트도 다르고 롱도 다룰 수 있는 메서드를 오버로딩 하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두 번째 목적이 더 큰 목적이에요. 다형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네릭을 다루게 돼요. 제네릭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너릭 클래스라고 하는 게 기본 타입을 사용하지 못하고 클래스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형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이 더 커요. 사실은 래퍼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래퍼 클래스는 어렵진 않아요. 절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불리언이면 대문자로 B, 쇼트면 대문자로 쇼트, 인트 대신에 인티저, 차 대신에 캐릭터. 요것만 생각해 줘.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이니까 전부 다 대문자. 기본 타입은 소문자 키워드.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래퍼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은 정리만 해드렸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씩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티저나 더블 이렇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인티저를 가지고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